돈이 많아지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이 더 처참할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아끼느라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끊고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잃어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친구 사이에서 돈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분명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오히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약이 지나치면 삶의 질을 해치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절약이 극단적인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2세의 박순자 씨. 젊은 시절부터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끼고 모아야 노후가 편안하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사는 대신 손바느질로 낡은 옷을 기워 입었고 가족들에게도 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박순자 씨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빌딩 한 채와 넉넉한 은행 예금, 그리고 절약을 통해 만들어진 상당한 저축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 스스로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즐기면서 사세요.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요. 맞아요. 엄마는 평생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행복을 좀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박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여행 같은 건 사치야.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없었어. 돈은 모아야 하는 거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니? 그녀는 외식을 하는 것도 아까워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도 점점 줄여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동창회도 괜히 돈 쓰지 말고 각자 집에서 밥이나 먹자. 라며 빠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해도 그 돈이면 쌀 한 포대를 더 살 수 있어.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깝던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자녀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껴서 사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이 비싸다고 생각해 처방받은 알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고 병원 검진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약한 돈이 결국 그녀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혼자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전화기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찾아온 이웃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두드렸고 겨우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혈압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약을 제때 복용하셨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입원한 박순자 씨는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돈으로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병원비는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도 아꼈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녀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병실에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절약을 이유로 멀리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병실은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친구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돈은 잘 쓰는 법도 배워야 해. 돈이 많아도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로 자녀들에게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돈을 모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구나. 이제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겠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아끼고 인간관계를 아끼고 행복을 아껴왔던 지난 날들을, 돈을 모으느라 정작 삶을 잃어버린 자신을. 우리는 종종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78세의 최영철 씨는 젊은 시절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내내 남의 집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았고 그때부터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절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돈을 아무에게도 쉽게 주지 않을 거야. 그 신념 하나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작은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를 키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서울의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그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람이 대접받는구나. 그렇게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녀의 병원비로 돈이 필요했고 또 어떤 친구는 사업이 망해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아, 나 정말 힘들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이번 달 월세도 밀렸어.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니? 최영철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 다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너도 열심히 해봐. 정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최영철 씨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간 꼭 문제가 생기더라. 안 하는 게 나아. 이후에도 그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 누구에게도 쉽게 줄 수 없어.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다 보니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돈을 쉽게 줄 순 없어.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직장에서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어했고,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최영철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스스로 살아가야지. 내가 너희 키울 때 누가 도와줬어. 내 돈은 내가 힘들게 모은 거야. 딸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애들이 연락을 안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 앞에서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7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는 그마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고 오는 건 아닐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늘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괜히 친절하게 굴었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혹시 이 사람이 내 유산을 탐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 새로운 관계도 만들지 않았고 결국 그는 큰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일이 되었습니다. 문득 거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손주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았는데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 최영철 씨처럼 평생 돈을 지키느라 관계를 멀리한 사람들은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돈뿐이지만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돈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고집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6세의 송영길 씨는 한때 돈 버는 천재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경제 감각이 뛰어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회를 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30대에는 작은 건물을 한 채 샀고 40대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불렸습니다. 저축과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의 전략은 빛을 발했습니다. 돈은 무조건 모아야 해. 부동산이 최고야.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동산 투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송영길 씨는 돈을 모으는 감각은 뛰어났지만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무렵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수익은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고 세금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부 규제도 강화되면서 부동산 투자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투자 방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좋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송영길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나는 이 방식으로 평생 돈을 벌어왔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 시장이 잠깐 주춤할 뿐이야. 자녀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나 연금 관리 같은 새로운 금융 개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부동산이 답이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가 소유한 건물 중 몇 곳은 공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세금과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들다. 너희가 어떻게 좀 해봐라. 하지만 자녀들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 조언해드렸잖아요. 투자 방식 바꾸자고 했을 때 들으셨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믿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해져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몇 개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경제 흐름을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송영길 씨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변화하지 못한 고집이 그 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나도 변해야 했구나. 과거에는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야 했다는 것. 송영길 씨는 뒤늦게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돈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돈은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지키려다 불행해지고 누군가는 돈을 제대로 다스려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돈을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도구로 보는가, 목표로 보는가입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끝없는 욕심과 불안이 따라오고 돈을 도구로 삼으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요? 70대 중반의 이강호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히 큰 부를 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보다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강호 씨는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좋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 돈 아끼면 노후에 더 편할 거라고 말할 때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강호 씨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냐고? 아니, 이 돈으로 아내와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 그게 최고의 소비지. 그의 자녀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돈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강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놀이공원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낀다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그를 자주 찾아왔고 그의 곁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강호 씨는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 소비를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절약하다가 결국 가족과 멀어지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라며 무리한 소비를 하다가 결국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강호 씨는 돈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호야, 넌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냐? 돈을 쓰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비결이 뭐야? 그는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많아. 하지만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그의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돈을 행복하게 쓰는 법은 몰랐어. 그날 이후 친구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꿔나갔습니다. 이강호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했고 가족과 친구들이 곁을 지켰으며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돈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지혜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돈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결국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고 현재를 위해 미래를 무책임하게 소비하면 결국 삶이 불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나누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무의미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을 위해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더 많은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혹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지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